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여러분한테 암기시키고 또 생각시켜야 하는 인터벌이 길어서요. 영상으로는 짧게 찍으려고 다시 따로 찍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새벽이어서 아침에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끝날 때쯤 되면 목소리가 다 풀릴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렵습니다. 순열은 여러분이 쉽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제대로 배우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가르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배워놔야 여러분이 좀 응용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좀 힘들더라도 선생님 잘 따라오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유독 여러분을 좀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자, 일단 외워보세요 라고 하는 식의 설명이 좀 많을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딱딱 이해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다 듣고 나서도 잘 모르겠어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답답하더라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몇 번 복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좀 끈기 있게 참고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수업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나중에 듣게 돼서 이 강의를 통해 개념을 배워야 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한번 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또는 뭐 그때 잘했었는데 좀 복습이 필요해서 강의를 듣는 학생이겠죠. 전자의 학생의 경우, 그러니까 처음 듣는 학생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속도를 따라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복습을 하는 학생은 상관없죠. 한번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배우는 학생은 선생님이 멈추세요 했을 때 멈춰야 해요. 안 그러면 현장 강의 듣는 거랑 효과가 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라 하면 멈추고 해야 할 걸 다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속도감 있게 설명하다 보니까 멈춰라 이런 말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안 까먹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뭔가 외워야 하는 게 나왔다 멈춰놓고 꼭 외우고 나서 재생을 하셔야 합니다. 시작해보죠.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건, 자, 여기 처음 위쪽을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배웠어요. A, B, C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여러분이 공채 한번 적어보시고요. 멈췄어야 합니다. 다 적은 학생은 그 다음 이걸 적어보시면 돼요. A, B, C 중에 두 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네, 두 개의 답이 다르죠? 자, A, B, C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아래에 나열하는 건 다릅니다. 자, 멈춰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셨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말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선생님이 공책을 검사했는데 아무 흔적이 없다 그러면 제대로 안 들은 거겠죠.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안 하면 뒤에 가서 엉망이 돼요. 하나도 못 따라갑니다. 자, 봅시다. 특히 나는 확통을 나중에 선택할 것이다 하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겠죠. 자, ABC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열심히 했죠. 사전식으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잘 구해라. 그래서 A, B 하고 A, B 했으니까 A 다음에 이제 C 하고 A는 다 찾았죠. B, A 이렇게 찾고 했는데 지금 이 B, A랑 A, B가 서로 중복이죠. 그러니까 이건 빼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찾아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있게 나열을 하는 경우는 AB랑 BA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열하는 방식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이랑 다르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자, 이거 서로 구별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라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좀만 더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한다 해보세요. 자, 1반, 2반 집에 가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랑, 자, 1반 집에 가세요. 5분 후에 2반 집에 가세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2반 집에 가세요. 5분 후에 1반 집에 가세요. 다르죠? 이건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1반, 2반인데 순서가 있는 경우는 구별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2반, 1반, 1반, 2반은 다르다. 차이. 그래서 나열할 때는 그 두 개를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자, 순열에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식을 다루는 것과 의미를 다루는 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의미 다루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한 90% 이상 됩니다. 하지만 이제 10% 정도 식을 다루는 문제, 이제 학교 내신은 이제 이 비율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는 이게 자주 나온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압도적으로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고요. 하지만 내신은 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많다는 게 이게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야. 내신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 내신을 대비하려면 공식을 잘 외우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해봤을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왜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과이고 상관없이 나중에 여러분이 수열을 배울 거예요. 순열과 수열은 다릅니다. 수열을 배울 거고, 나중에 수열의 하, 뭐 시그마 이런 거 할 거야. 그럼 여기 K는 1부터 뭐 N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AK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울 거란 말이죠. 이런 거 할 때 수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N, R 등이 들어간 식에 대한 표현을 잘 익숙하게 해놓은 학생은 잘 따라가요. 특히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제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이 동그라미 세모 해갖고 설명할 텐데, 나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었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선생님은 강조를 하는 거지,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잘 따라와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먼저 순열 읽는 법. 자, 나중에 샵 순열 읽는 법 하면 이거 써야 돼요. 자, 순열 읽는 법.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AB반 수업할 때는 강조를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이것까지 강조하면 너무 여러분이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일단 한 두 번째 복습할 때 머리에 들어오겠죠. 자, 일단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순열 자체가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NPR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그러면 NPR의 P는 이제 permutation인데요.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이 NPR 이렇게 읽던지 N 순열 R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뭐 멋있게 읽으려면 N permutation R 이렇게 읽어줘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먼저 뽑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열하라, 순서 있게 나열하라, 이게 읽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이제 읽어야겠죠. 선생님이랑 OP 4 읽어봐 하면 5개 중에 자 4개를 뽑고 그걸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쓰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멈춰놓고 해보죠. 여러분 NPR을 적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공책에다가 써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P 세모도 해보시고 AP P도 해보시고 99P 33 이런 거 해보세요. 다 해봤죠? 멈추고 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읽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A개 중에 B개를 뽑고 순서 있게 나열해라. 99개 중에 33개를 뽑고 순서 있게 나열해라. 이렇게 잘 읽으셨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잘 됐으면 이제 문제를 읽을 수 있게 돼요.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와요? 얘가 순열이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되잖아. 근데 이걸 엄청 강조를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이 순열 아니면 조합인데 그걸 헷갈려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확률 통계에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걸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 3개의 숫자 1, 2, 3 서로 다르죠? 이 숫자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하여 만든 두 자리 자연수. 자, 이걸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돼? 3개 중에 2개를 택해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근데 두 자리 자연수는 여러분 네모 곱하기 세모, 앞자리 곱하기가 아니라 앞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서로 자리가 다르죠.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나열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얘는 3P2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라. 이렇게 잘 읽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남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열의 개념은 뭐 일대함수, 개수 구하기, 색칠하기 문제 등에서 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더 언급하기로 하죠. 자, 그래서 순열의 공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0번 공식, 1번 공식, 2번 공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외우셔야 하는데 먼저 0번 공식은 순열 읽는 법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0번 공식을 여러분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나중에 다 배울 건데 미리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NCR, 얘는 R, 이거는 느낌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표. 외워보세요. 공책에다 한 3번 쓰시고 안 보고 해보시고, 자 이렇게도 해보셔야겠죠. 적어보시고 익숙하잖아요. 이제 적어보시고, 아까 99도 했었죠. 자 이것도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런 거 다 해보세요. 자 해보시면 돼요. R 마이너스 뭐 3 이런 거 다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해봤죠? 해봤을 거야. 해보셨어야 합니다. 자 방금 이것만 써보면 이렇게 하라 이거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하셨어요. 자 일로 넘어오세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 자 이 내용을 잠깐 가리고 대답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하셨나요? 자, 잘 보면 1, 2, 3, 4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가지고 두 자릿수 자연수, 방금 봤죠? 이게 뭐예요? 결국엔 4P2를 구해라 이런 말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열할 수 있죠. 1, 2, 1, 3, 1, 4 이러면 잘 구할 거예요. 2, 1, 2, 3, 2, 4 이렇게. 그러면 총 여러분이 12개를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걸 이제 또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이랑은 자,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10의 자리에 1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얘가 대표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애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1 빼고 나머지 들어올 수 있고 3개가 있다. 그래서 12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순열 공식 1. 자, 이제 이걸 외워야 돼. 근데 막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일단 다는 여러분이 중요한데 안 외워지면 여기까지라도 일단 확실하게 외우세요.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NPR 했을 때 실제 나중에 어떻게 푸냐면요. 자, OP3 하잖아요. 5부터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죠. 방금 4개 중에 2개를 골라라. 그럼 처음에 4, 4 빼고 3 이렇게 했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 P, 5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10, 9, 8, 7, 6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0개 중에 5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공식이 왜 있냐?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거 풀려면 공식이 기본인데 일단 공식을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 자, n개 중에 r개를 골라. 처음에 n개, 그 다음에 n개에서 하나 빼. n개에서 2개 빼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지금 우리가 r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40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40개를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그럼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 것만 딱 적고 싶단 말이죠. 그 마지막 걸 어떻게 적냐면 외우시는 거예요. n에서 r개만큼 빼는 게 아니고 r-1개만큼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r번째 항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항이었죠. 이게 두 번째 항이었죠. 이게 세 번째 항이었고, 마지막 건 당연히 r번째겠지. 우리는 r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잘 보세요. 1인데 하나도 안 뺐죠. 2인데 1만큼 뺐죠. 3인데 2만큼 뺐죠. 그 말은 n이면 n-1만큼 빼줘야 한다는 거지. 또는 a다 그럼 a-1만큼 뺀다는 거고, 여기가 100이다 그럼 99만큼 빼야 한다는 거고, 여기가 2k다 그러면 2k-1만큼 빼야 한다는 거죠.
R이다 하면 당연히 마지막에 R-1만큼 빼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R-1만큼 뺐으면 마이너스 풀려서 이렇게 마지막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됐죠? 자, 얘 앞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얘보다 1 컸겠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n-r 플러스 2가 있었겠죠. 그럼 얘 뒤엔 누가 있겠어요? 1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니까 n-r이 있겠죠. 잘 보면 n부터 쪼르르륵 줄여가는데 어디서 멈추는 거야? 여기서 멈추는 거야. 어디까지 탈락이야? n-r부터는 탈락입니다. n-r, n-r-1 이런 애들 다 탈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외워야 합니다. 동그라미 P 세모는 동그라미부터 하나씩 줄여가요. 동그라미 마이너스 1, 동그라미 마이너스 2 쭉 줄여가서 마지막에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합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고 외우셔야 돼요. 자, 외우세요. 잘 외웠습니까? 잘 외운 학생은 1로 넘어와서 이걸 방금 설명한 건데 좀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뭘로 하냐면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자, 다 한 학생만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나서 판단할 방법이 없죠. 선생님 다 풀어줄 순 없고 한 2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얘 자, n 플러스 1부터 줄여가는 거지. n-1, n-2 이렇게 언제까지 가냐? 마지막 것만 잘 적어주면 되겠다. 마지막 게 뭐예요?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r-1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걸 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 한까지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n-r 플러스 2부터는 탈락인 거예요. 자, 약간 감기가 걸렸나? 콧물이 나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자, 둘 중에 뭐 해볼까요? 뭘 해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래 거 해보겠습니다. 2a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2 이렇게 줄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마지막에는 2a에서 b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b가 마지막 항입니다. 잘 해보셨죠? 네,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공식 1번. 자, 공식 1번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공식 1번을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잘 기억을 해보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뭐가 와도 쓸 수 있겠죠. 선생님 뭐 기억, 니은 해놔도 여러분이 다 풀 줄 아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만약에 100p 3 플러스 2k 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100부터 99 이렇게 98 이렇게 줄여가지.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돼? 한번 해보세요. 맨 마지막 항 구해보세요. 구했죠? 100 마이너스 3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됐나요? 네, 이걸 이제 많이 하다 보면 100 마이너스 여기서 1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2를 빼는 거죠. 그래서 2k 이렇게 바로 합니다. 나중에. 자,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 이제 이런 거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잘 풀어보셨으면 일로 와서 이거 다 풀어져 있는데 여러분 공책 책에다가 풀어보세요. 6, 5, 4,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0은요? 0은 항상 1입니다. 다 배울 거예요. 네, 그냥 외우세요. 0은 1이다. 외우라는데 이해가 다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들을 이해하라고 하지 외워야 할 것들을 외우라고. 자, 여러분한테 97, 31 뭐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잖아. 이제 이렇게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런 게 나오나요? 나오죠.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문제를 많이 안 봐서 그런데 이 단어는 수능에서 뭐 사실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면 뭐 확인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거의 빠지지 않고 이제까지 교육과정에서 살아남은 내용이니까 기출문제가 얼마나 쌓여있겠어요. 지금 한 30년어치 이상이 쌓였을 텐데 수능 이후에도
그만큼 계속 낼 수 있다는 건 문제를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응용이 가능하다, 그런 거겠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97에서 30을 빼야지, 그렇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바로 여기까지 와야 되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계승이 뭐다,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부터 n까지를 차례로 곱한 걸 n의 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n 느낌표, 근데 이걸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강력해서 이건 잘 외우더라고요. 아까 p는 벌써 까먹었죠. permutation입니다. 선생님도 헷갈려요. 나중에 배우는 c는 또 잘하더라고, combination. 근데 느낌표는 permutation, 팩토리얼입니다. 얘 의미는, 자, 아까 수열처럼 가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1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예를 들어 100 팩토리얼 하면 총 100개를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99 쭉쭉쭉 가서 3, 2, 1까지 다 곱해주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자,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외우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도 1, 우리가 여기서부터 했지, 1. 자, 그래서 여러분 공책에다 이걸 한번 써보세요. 안 보고 해보세요. 했죠? 멈추고 했었어야 해요. 자, 실제로 해보면 n개에서 쭉 n-1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항은 n 빼기 n-1 이렇게 하겠죠?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n 사라지고 1이잖아. 그래서 결국 얘가 1인 거예요. 1. 그러니까 계속 n부터 1까지 다 한 거니까 얘도 n 팩토리얼이겠다. 그래서 얘는 n 팩토리얼이다. 어렵지 않죠? 외우셔야 하고. 자, 여러분 외우세요. 외우란 말 참 많이 하지. 근데 이 단어는 외워놓으면 편해져요. 외우세요. 여러분이 2의 1승부터 2의 10승까지 외워야 하고, 외워야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때그때 계산하면 안 돼. 외워야 돼. 특히 얘는 외우세요. 바로바로 쓰셔야 합니다. 자, 잘 외웠으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가령 뭐 이렇게 나온다, 바로 24 이래야지 이걸 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도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순열에 우리가 공식을 총 2개 배웠습니다. 지금 멈춰놓고 공식 0번이랑 1번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잘 적은 학생은 이제 공식 2번입니다. 공식 2번,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 식입니다. 별표 빵빵빵빵빵 돼 있지. 왜 별표가 돼 있냐면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자, 외워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외운 학생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로 또 외워보세요. 동그라미 세모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보세요. 자, 외우세요. 다 외웠죠? 잘 외웠으면 이제 우리가 얘를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내 보세요. 공식 0번, 1번, 2번 다 했죠? 이쯤 되면 이제 안 하고 그냥 듣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방법이 없네. 그러면 자, 얘는 4,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니까 4 팩토리얼 4 빼기 2 팩토리얼 다 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선생님 미리 말할게요. 수업 시간에 나중에 알려줬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배웠잖아.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잘 안 씁니다. 선생님 배웠는데 왜 안 쓰죠? 보통 문제들은 다 1번 공식으로 풀어요. 2번 공식은 언제 쓰이냐? 이럴 때 쓰입니다. 이럴 때 쓰여요. 일단은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1번 공식으로 풀다가 안 풀리면 2번 공식 떠올리면 되겠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해봅시다.
어이고. NPR 얘를 2번 공식과 1번 공식이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공책에 2번 공식을 쓰시고 2번 공식을 잘 정리해서 1번 공식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라, 이런 의미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손이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팩토리얼이니까 다 나열을 해야겠지. 해보세요. 하셨나요? 뒤에 있습니다 사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한 건데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하라 이거지. 보시면요, 얘를 잘 나열하면 이렇게 되죠. 팩토리얼을. 이해되죠? 지금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약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약분이 돼요? 여기까지 약분이 되겠지. 여기까지 다 사라지고 딱 여기까지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 n-r이 탈락한다라고 외워도 되고, 아니면 n-r-1이 살아남는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약분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잘하셨습니다. 여기 왜 이제 이렇게 되는가, 뭐 MP 0은 왜 1인가,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외우시면 됩니다. 결국에 외워야 되잖아. 결국 뭘 외워야 돼?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건 외워야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자, 다음 이거 얘만 보고 해보셔야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얘가 NPR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공식 2번을 쓴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해보세요. 자, 하셨죠? 해보면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은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n-r이 되고 여기 n-r이 되죠. 그 다음에 이 n과 n-1 팩토리얼 이렇게 잘 보면 얘는 뭐예요? 얘는 n 팩토리얼이지. 그쵸? 여러분 이거 n-1 팩토리얼을 쭉 나열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에서 쓰이니까 공식을 암기를 해야겠죠. 여러분이 순열 수업을 백날 들어봤자 순열 문제 기본 의미를 묻는 문제는 잘 푸는데 결국엔 얘를 눈으로만 보고 여러분이 안 외우죠. 안 외우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외우셔야 해요. 여러분이 잘 성실하게 잘 외웠으면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준비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쭉 선생님 설명했는데 좀 빨리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제 다 풀어봐야겠죠. 자, 어떻게 푸냐. 이제 여러분 다 필수예제 1번부터 2번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세요. 일단 처음엔 얘를 보고 뭘 해야 되지? 공식이 3개가 떠올라야겠죠? 그 중에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해보고 나면 1번 공식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n-1이죠. 이게 90입니다. 그러면 얘를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우리가 n이 자연수잖아요. 자연수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닌 건 나오지 않겠지. 우리가 배울 때 잘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라 했잖아. 개. 그치?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봐야겠죠? 얘는 10이다. 자, 얘 같은 경우 중요하죠. 6부터 봐봐. 이렇게 R이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지. 또 어떻게 하냐 이거죠. 6부터 줄여 나가야겠지. 5, 4,
이렇게 줄여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줄일 거야? 120이 될 때까지. 근데 여기서 됐죠? 120이죠? 그래서 총 몇 개 왔어요? 하나, 둘, 세 개 왔으니까 R은 셈. 이렇게. 다음 이것도 n 플러스 2부터 4개 는 이게 56 곱하기 n-1 해주고 나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네,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이거 약분해도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이런 거 질문할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x제곱은 x다 했는데 이렇게 약분하면 큰일 나지. 넘겨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죠. 선생님 얘도 넘겨서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분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 조건이 나오죠. 이 조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막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죠. n개에서 예를 들어 10개 중에 11개를 뽑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개 중에 3개를 뽑을 수도 없고 3개 중에 마이너스 1개를 뽑을 수도 없죠. 둘 다 양수인데 5개 중에 4개를 뽑을 수 있죠. 5개 중에 5개까지 뽑을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 n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n이 양수인데 n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n-1은 음수일 수 있지 않나요? 2보다 커야 된다 했지. 이해되죠? 2보다 작거나 크니까 이렇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 자, 87이죠? 87이죠? 얘는 6이다. 스테이지 2번으로 가시면 이제 이거는 읽는 법.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워주세요. 일렬로 세우는 건 계승을 통해서 나타내주면 되니까 외우라 했죠?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6명의 학생 중 4명을 뽑고 일렬로 세우세요. 나중이면 뭐 이렇게 하겠죠. 뽑고 나열 이렇게 하겠죠. 아직 조합을 배우기 전이니까 여러분이 차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지금 만약 2만 있었으면 720이잖아. 이렇게 720에 2를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360으로 빨리빨리 풀 수 있겠죠. 반장 1명, 부반장 1명 순서가 있네요. 그러면 6P2 30. 자, 다시 1로 넘어봅시다. 자, 1-1번부터 또 쫙 풀어보세요. 다 하셨죠? 1번 n, n-1, n-2 이렇게 되죠? 이게 10이 아니다. n 약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보다 크니까. 그럼 여러분이 n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나 2번 7 팩토리얼 죄송합니다. permutation r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냥 이제 이런 숫자에 감이 좀 있으면 좋은데 뭐 없다 해도 일단은 보시죠. (7, 6)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곱하기 3팩토리얼이죠. 그럼 여러분이 일단 3팩토리얼을 갖고 1260을 좀 나눠줘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게 풀 수 있겠지.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10이다. 이렇게 넣으시고 210이 나올 때까지 7, 6, 5까지 가봅시다. 맞네요. 자, 그래서 R은 3. 자,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4np2는 np3이다. 4n n-1은 n, n-1, n-2. 자, n-2가 4네요.
답은 n은 6이다. 지겹네요. 여러분이 하세요. 자, 4번 해보시고 2번으로 갑시다. 2번이랑 똑같으니까. 자,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써보면 되겠죠.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우린 더 어려운 것도 다 했으니까 이제 거부감 없죠. 이 정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지금 n은 4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분이 가능한 애들을 약분해 줍시다. 이렇게. 자, 더 이상 안 되네요. 남은 애들만 뽑아냅니다. n 플러스 12 마이너스 nn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2 뒤집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가액값이니까 마이너스 6 답은 7이 되겠죠. 7 자연수니까요. 자, 만약에 여기에 뭐 k가 들어있거나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죠? 판별식 쓰는 거죠. 판별식 수업 시간에는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이제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언제 쓴다고? 이런 거 풀 때 쓴다 했죠. 1번은 아까 했던 거고 이제 여러분 2번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다 했죠? 얘를 이렇게 쓰고 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얘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하죠. 근데 보통 이런 거 풀 때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셔야 되냐면 자, 이건 좀 문제를 이쁘게 내려면 좌변에다 얘를 주는 게 맞긴 합니다. 좌우변을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일단 뭐 이렇게 됐으니까 보통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데 얘는 이제 우변에서 좌변을 가봅시다. 우변에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고민은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건데 여러분 항상 이럴 땐 통분을 하려 하셔야 해요. 어려우면 외우셔도 좋습니다. 근데 통분을 해야 정리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냥 통분하려면 이제 이거의 의미를 다 알아야죠. 누가 더 커요? 둘 중에. 아이고 뭐 주어져 버리네. 얘가 n-r-1이야. 얘가 더 크죠. 얘가 하나 더 있는 거지, n-r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 얘를 통분을 해주기 위해서 좌변에다가 이 n-r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통분이 됐죠. 이 친구가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나열해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돼요. 얘 다 나열해보고 얘 다음 항이 바로 이것부터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n-r n-1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r 곱하기 r 곱하기는 분자에다 넣어버리면 되죠. 이런 거 풀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선생님 공식 외워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합칠 수 있죠? 합쳐보면 n-r 팩토리얼에 자, 얘는 전개를 해줍시다. n-1 팩토리얼 빼기 r n-1 팩토리얼에 플러스 r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정리해주면 n-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죠. 근데 얘는 결국엔 뭐가 돼?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얘는 n 팩토리얼이죠. 앞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빼기 세모 동그라미니까 얘는 npr이 된다.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학교에서 수령을 낼 수 있겠죠? 잘 기억해둬라. 넘어가서
7개의 문자 중에 3개를 택해라. 7 나열해라. B3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10명의 후보 중 반장, 부반장 서기 10 P3이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N장의 카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24일 때, 그러면은 N, P, 지금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N이죠. 이걸 뭐라 그래? N 팩토리얼이죠. 24니까 외우라 했죠? 4다. 여긴 너무 쉽네요. 기본 문제 다뤄봤고, 이제 이 페이지를 잘 복습을 해주셔야겠죠. 이걸 잘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공식을 암기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좀 이건 날 좀 믿고 따라와야 돼. 여러분이 이걸 쉽게 배우면 여기를 대충 배우잖아요. 대충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냥 넘어갔겠지. 이것도 다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안 풀려요, 이게. 여러분 이제 뭔가 쓸 수는 있겠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도. 여러분이 열심히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가 할만한데? 근데 어렵다, 이 느낌이 맞고, 하나도 모르겠다,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보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 여기서 뭐 여러분 나머지 정리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지나왔고, 부등식, 부인부 쉽잖아. 훨씬 이게 훨씬 쉬워요. 근데 잘 외우고 연습만 하면 되겠다. 자, 선생님이 좀 기관지가 안 좋아서 미안한데 너 좀만 힘을 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우리가 A, B, C, D, E, F 했는데, 얘를 그냥 나열하는 방법은 6 팩토리얼이죠. 순서를 720인데 얘 중에서 A, B는 좀 같이 다니고 싶대. 만약에 항상 같이 다니고 싶대. 그러면은 A, C, B 이런 건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20보다 줄어들겠지. 일단 둘이 같이 다니고 싶으면 좋아, 너희 둘이 손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으면 이 A, B 커플하고 손 이제 솔로, 이렇게 보니까 총 5이 되는 거죠. 얘는 5 팩토리얼이 됩니다. 120. 외우라 한 이유를 알겠지. 계속 나와. 근데 사실 얘는 잘 보면 두 가지가 있죠. A, B도 있고 둘이 자리를 바꿔서 B, A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응용을 해봅시다. 자, 이번엔 A, B, C가 단짝이야. 선생님 저희 셋이 같이 다니고 싶어요. 영화관에 갔어. 6자리야. A, B, C는 죽어도 같이 앉아야겠대. 앉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너희가 세봐,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박스 D, E, F 해보세요. 다 했죠? 4 팩토리얼이고 여기다가 A, B, C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3 이러면 틀립니다. 3 팩토리얼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A, B도 A, B를 자 2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얘를 내가 나열한다는 의미고, 2라고 쓰면 내가 A, B, B, A라고 배반 사건을 구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는 3과 3 팩토리얼은 다른 말이지. 뭐 3 팩토리얼로 해야겠죠. A, B, C를 배열해야겠죠. 지들끼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이웃한다입니다. 이웃하는 건 쉽지. 이웃하지 않는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할 건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ABC가 싸웠어. 그래서 헤어진 거지. 뭐 커플 헤어졌다. 친구 3명이서 싸웠습니다. 같이 앉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외우세요, 이것도. 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좀 외우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ABC를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이웃해도 되는 애들끼리 먼저 앉혀. 이거 다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당장 여러분 숙제해야 되니까.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이렇게 먼저 배열합니다. 이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3 팩토리얼이죠. DF도 있고 DFE도 있고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싸운 ABC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4개죠. 이렇게
근데 가령 여기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간다 하면 뭐 물론 자리는 아직 배정이 완료된 건 아니지만 그래 일단 순서대로 해보자면 이때 이제 이 A, B, C는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자기들끼리 이 자리에서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절대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 F는 서로 이웃해도 되니까. 자,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문제는 뭡니까? 네 자리 중에 3개만 차지해야겠죠? 아직 조합을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 한 자리 빼야 되잖아. 경우의 수가 4가지인 겁니다. 하나 빼야 돼. 이거 빼는 경우가 있고, 이거 빼는 경우가 있고, 이거 빼는 경우가 있고, 이거 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요? 일단 하나를 빼는 걸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3자리를 고르는 게 3가지고 골랐으면 마지막에 그 자리에다 뭐 해야 돼요? 얘네 ABC를 배열도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4죠, 4. 4. 그러니까 이거 총 4가지 하나 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줘야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애들끼리 먼저 나열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기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필수예제 3번 필수예제 4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나중에 풀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여러분 문제 다 풀어오시면 수업 시간에 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